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슨의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여야 당 내부 동향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우리 여당의 경우는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일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이철규 사무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 이거 뭐 선출직이잖아요. 그다음에 윤지혁 원내대표, 이것도 선출직. 그러니까 두 명의 탑 넘버 원, 넘버 투 선출직을 제외한 임명직은 주요 당직자들은 전부 사퇴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쏘아올린 이 사퇴의 이 도미노 현상이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새로 집을 짓는 그런 형국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사법리스크의 대왕, 그야말로 단군일의 최대의 문제 인물 바로 이재명의 지배체제가 더 공고히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이 방향하고요, 이재명,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의 방향으로는 지금 이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지금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 국민님이 잘해야 되겠고, 민주당은 제로 베이스가 아니라 썩어 터진 이 바탕 위에서 계속 집을 새로 짓고 있거든요. 집 무너지죠. 여러분들 썩은 기둥이 버텨나는 거 봤어요?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근데 저절로는 안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권에서 무너뜨리는 힘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양당의 내부 동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보수 여권에서 나름대로 빅 보이스로 지금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조속한 쾌유를 저 빌고 싶은 마음인데, 전효옥 전 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SNS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전효옥 의원이 올려놓은 이런 글들을 또 여러분께 모아서 말씀드리고, 중앙일보에서 말이죠, 윤여준 전 장관과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어요. 당연히 쓴소리죠. 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윤여준 의원 저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고 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분인데, 뭐 전에 국정원에 특보도 했어요. 뭐 그거야 뭐 저야 뼈가 국정원에서 그야말로 모든 공직을 시작한 사람이고, 그분이야 잠깐 정무직으로 왔다 갔다 한 양반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이름만 알 뿐이지. 그런데 또 중앙일보 오늘 칼럼을 인터뷰를 실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윤여준 의원이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해요. 그냥 죽자 살자 한 샘물 파는, 저는 뭐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 정치적인 그런 이 발언과 그리고 몸을 던지는 걸 보면 왔다 갔다 했다는 그 측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야 뭐 제 개인 사정인 것이고, 그러나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냐. 글쎄요. 근데 지금 이 판에서까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 나름대로 들어볼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이 화면 자료로 쓸만한 뭐 자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 말씀으로 쭉 일관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지금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요, 윤 정권은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서 이재명 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뭐 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홍익표도요, 민당이 지금 이번에 이제 기회를 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요, 심리적 탄핵 상태, 이거를 겸허히 인정하라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탄핵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된 것, 그리고 한동훈 장관 파면, 요거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야 강공, 그리고 대여 강공 체제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슬쩍 꼬리를 내리는 척 하면서도 이 가결표를 던진 전원에 대한 징계보다는 앞장서서 이 반 이재명 노선을 걸은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야당에 대해서는 전투 수준을 높이고, 자기네 내부, 여당에 대해서는 전투 수준을 높이고, 자기네 내부, 이 가결파와 비가결파 간에,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 이 내부, 그러니까 논쟁에서요, 이 분쟁에서는 그냥 강성, 그러니까 이 반명에 대해서는 칼을 빼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주적으로요, 이재명이가 이제 당무에 복귀하는데, 복귀하기 전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야권 내부에
그리고 여야 간의 이런 전쟁에서 자기네가 유리한 승세를 잡기 위해서 내부에 일종의 말이죠. 이 반명의 목소리를 세게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 차원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 홍익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대표주자인 장경표, 서용교, 정성호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그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결표 던진 전체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대상을 좀 좁혀서 역풍을 좀 줄이겠다 이런 꼼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가결이나 불결을 갖고 징계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한 부분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서 해당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행위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조응천, 이원욱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청원판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그 조응천, 이상민, 이원욱, 그 다음에 김종민, 서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 청원이 5만 명이 넘었잖아요. 요 사람들은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서용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결 의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니다. 예. 그러면서 대신에요. 가결 의원 전체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지나갔고 다만 당원 5만 명이 청원한 경우는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절차상 진에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가결로 징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지속적으로 당대표 사퇴, 분당, 당대표 사당화 이런 근거 없는 비판과 당의 단합 그리고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사퇴하라? 이건 뭐 비명계들이 일제히 얘기하는 말이고요. 분당? 이건 이상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당대표 사당화? 이것도 뭐 비명계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국민응답센터에 가결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그러면서 비명계, 이상민, 김종민, 이원욱, 서른, 조응천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이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5만 명을 넘으면서는요, 당 지도부가 입장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 지도부 입장은 정해졌어요. 징계 딱. 요거를 기정사실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소리, 당내 외부적으로. 요거는 이재명이 복귀하기 전에 이렇게 최고위 지도부 측에서 딱 깔아놓고 이재명으로 하여금 꽃길을 걸어라. 예, 레드카펫을 깔고 들어와라. 지금 밟고 들어와라. 요렇게 지금 충성 맹세의 수준을 최고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민주당의 모습.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금 대여 전열 체제를 정비 딱 끝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당대표 사퇴 분당 이따위 얘기 나오면 앞으로 다 가차없이 처치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포정치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결코 통합의 정치. 말로는 통합한다잖아요. 노노노. 통합은 그야말로 미사여구. 그죠? 대외적인 선전 문구고 대내적으로는 징계가 그냥 뭐 당원 견정지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징계 받는 이 5명, 6명은 내년에 공천 안 주겠다는 이 사전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 공천할 때 기준에 징계 받은 사람,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부 공천이 배제돼요. 그래서 일반 원칙으로 공천을 주지 않았다. 요 판을 깔으려고 지금 징계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서 내년에 공천을 안 준다? 그럼 분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이 머리판에 딱 이 표지판을 갖다가 머리에 이마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공천할 때 징계받은 사람들은 아니 되옵니다. 뭐 할 말 없잖아요. 예. 원칙을 갖고 공천을 배제한 거잖아요. 이 꼼수들 좌파들 아이고 국민들 수준을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꼼수는 우리가 다 알아차리고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전역 의원이 제대로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이재명과 이준석은 한편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정치 혐오를 부르는 두 사람 이준석과 이재명이다. 이재명 강간살인 조폭 시중들은 저질 변호사이다. 뭐 강간 뭐 살인 조폭 이거 시중 들은 거 이거 다 무슨 얘기 아시잖아요. 이준석은 여기저기 먹을 것 하나 없는 똘마니 날파리다. 그러고요. 마사민 주제에 어쩌다 한번 맞췄다고 발악하는 중2병 환자나 선거 유세 목터지게 해놓고 선거법 재판 건강 때문에 출석 못한다는 잡사범 똑같은 정치꾼 몰입행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아까 이제
마사민 주제에 어쩌다 한번 이거는 이제 맞췄다. 이게 이제 이준석이가 이번에 18% 신당 온 거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한철수 의원 이준돌이한테 칼 뽑았네요. 간철수들 듣지 않게 확실히 휘둘러 주세요. 국민의 의원들 꼴불견입니다. 이준석 분짜? 그럼 찐 당원들 탈당합니다. 댁들이 괜찮아서 있는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당비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내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본인의 지금 입원 상황을 올리고 있네요. 전 입원 중인데요. 9일부터요. 오늘부터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살 것 같아요. 아주 이 나라를 만든 보수파 내년 총선 반드시 합니다. 자, 이렇게 올렸는데 이 빨리 쾌유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 참 큰일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어도 이 전효 의원의 이제 이 촌평살인 법카의 사나이 이재명 딱 해서 녹색병은 더 뜨겠어요. 가짜 날씨에도 눈 감아주는 병으로 해요. 프로포폴 마구 놔주고 가짜 교통사고 환자와 보험사 뻑치기 그런 악덕 병원의 리스트 앞 저 지팡이는 쪽가의 개딸 예비다운 나이프 숨긴 지팡이 공격무기 아닌지 지팡이에 힘이 하나도 실리질 않았네요. 24일 구면 회복에만 70일에서 100일 걸린다는데 와 목소리 찌렁찌렁합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보다 더 센 법인카드의 사나이 인증. 사랑한대요. 보고 싶었대요. 그런다고 진짠 줄 알아? 예. 정진상 껴안듯 뼈가 으스러지게 진경훈이도 껴안고요. 그런데 진경훈이가 찝 감방 가면 사식이라도 넣어줄까요? 선거법 위반 진경훈 헛소구 하네요. 예. 그리고 용감한 김태훈 골목골목 누비는 김태호 하늘도 구민도 김태호. 자, 말짱한 잡사범 잡으로 곧장 안 갈 듯, 집으로 곧장 안 갈 듯. 생선에 한 접시에 시켜 한 잔 할 기세네요. 당연히 법카로 입원비도 당비로 간편 결제.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전효 의원의 글인데요. 이재명 눈이 뒤집혔다. 그래서 서른은 작년 이재명이 당 대표 나서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 나오면 모든 범죄가 당으로 전염되고 당이 오염된다. 양심 있으면 나오지 말라. 하이에나한테 썩은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었죠. 이 서른이 숙청 대상 1호라고 합니다. 2호 자리를 놓고 이원욱과 김종민이 다투고 있대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름들 쭉. 이재명은 지금 눈이 뒤집혀 있어요. 그런데 포용, 화합, 끌어안기 이것은 오로지 정신상하고만 하는 거죠. 찢은 빵단식 끝낸 뒤 법원으로 국회로 강서구 빠꾸까지 종일 무진했어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이른바 비명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진석범인이 김미표 같은 친명들을 불러들였답니다. 예. 자, 수박 감비는 애교입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대장동 첫 공판에서 김동연 판사가 한 말에 엄청난 희망을 걸고 있답니다. 1심 판결만 1, 2년이 걸린 거다. 히히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죠. 하지만 성남 조폭 시중 들던 삼류 변호사 판단이죠. 하류 잡 4번 변호사와 자부심과 공경심으로 살아온 대한민국 검찰과 재판부를 우습게 보는 거죠. 올해 안에 법정 구속되거나 내년 총선 끝나고 국민 급식 먹을 겁니다. 예,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7일 3월 3일입니다. 1242일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정의 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편입니다. 예, 이제는 우리 국민의힘 내부 동향을 말씀드리면, 자, 지금 방금 김기현 대표를 제외한 여당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한 이거는 공식적으로 공지를 했어요. 자, 공지한 내용에 보면은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대출 정책의 의장,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 유상범 강민국 수석 대변인을 비롯한 대변인단이 포함이 됩니다. 자, 다만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단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잇따라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란다.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도 똑같이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사임한다. 백의 종군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궐선거 실패했다는 당직자 이 선출직을 제외한 임명직 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주말을 넘기지 않고 후임 인선을 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이죠. 내일은요, 당 혁신 방안을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조선일보의 기자수첩이라고 하는 양지혜 기자가 쓴 이 칼럼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조용한데 딱 떠드는 사람 두 사람, 안철수와 이준석.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지난 9일날 유세를 할 때 지나가는 민주당 의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랬는데 이렇게 욕을 하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서 안철수 의원이 맞받아쳤어요. 정말로 지랄하고 자빠졌죠. 이랬는데 요거를 이준석이가 씹는 거예요. 이거 안철수 요 말 때문에 졌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바로 포문을 내놨고 이 제명 처분에 나서겠다. 제명을 위한 서명 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의 핵심은요. 안철수 의원은 대선 주자, 이준석은 당 대표. 이 두 사람 싸움 어디에도 여당의 향후 진로나 민생 대책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두 사람의 키보드 대전을 보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싸운다라는 얘기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과거 공천과 인사 문제로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국민들은 이 둘의 사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선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당 전체를 벌이는 저질 싸움에 혀를 찰 뿐이다. 당사자들은 부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은 부끄럽다. 정말 이 두 사람의 이 저질 싸움, 국민들이 지금 지쳐있다. 이런 이 국민적 뭐라고 그럴까요? 분노를 대신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은 불문하고 이제 둘 다 그만 싸워라. 대선 때부터 뭐 안철수하고 이준석이 이 감정 싸움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역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더 이상 싸우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윤여준 전 장관이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본인의 이번 강서 패배를 계기로 한 여권의 문제점이 매우 뭐라고 그럴까요? 단도직입적이죠. 이분이 뭐 조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 개인적인 사감을 떠나서 한 번쯤은 특히 정부 여당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되새겨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요 이제 이런 이제 윤여준 환경부 장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마디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용산의 하부주주쯤 기능했기 때문에 이런 민심에 거서한 심판을 받은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만 추동하다 보니까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도 달라져야 되겠다. 이러한 쓴소리를 하고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여권은 이를 정초 선거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았고요. 강서구청장 선거는 민심이 표출된 상징적인 선거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선거 패배 요인은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예, 정부에 대한 심판. 자, 그리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도 30%대라는 수치로 진즉의 민심을 표출했는데도 대통령이 오불 파는 태도로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태도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민심의 분노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이 보기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느냐? 대통령 눈치만 너무나 보고 있다. 하부 조직처럼 기능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국정의 한 축으로서 견제 기능을 잃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국민은 실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고 보느냐 이런 문제와 관해서 잘은 못 오지만 대통령이 언짢은 얘기를 들으면 화를 낸다고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이 간언을 해도 간언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통령 본인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7.15% 차이 이거는 생각보다 더 벌어졌다. 예, 그리고 실제 민심의 격차는 이보다도 더 클 것이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겠느냐? 예, 요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이 선거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기초단체장 선거 하나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인사, 국민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변화를 체감하는 게 인사다. 그래서 총선이 오기 전에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를 통해서 용산이 변해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교훈 찾아서 이 차분하게 변화를 추진하거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렸는데 이거는 추상적인 언어로 보인다. 자,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이 변화, 1년 차와는 달리 이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나 행동을 보여줘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요, 대안을 한번 얘기해 달라. 그랬더니요, 대안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어차피 내년 총선 지면 내 임당 아니냐. 시간적 여유도 없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과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여건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보수 정당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진보 정당도 망가진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렸던 이재명이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대선하는 건 국민의힘 덕분이다. 여야 모두 극단적 지지층 쪽으로만 달리니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독약을 마시는 기분일 것이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여야 모두 이대로 극단 정치만 펼칠 경우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국정은 난맹으로 얽히게 된다. 이번 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우선 변해하고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자, 정부 여당 하여튼 뭐 잘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자, 이게 뭐 바로바로 입장문을 내놓고 있네요. 예. 이제 본인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하고 이준석이가 아주 앙숙이듯이 김기현과 홍준표도 앙숙 중에 앙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홍준표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은 장수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 지도부로서는 총선 치르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을 했는데 쇄신 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나? 모두 지도자 잡게 처신했으면 좋겠다. 그게 당과 나라를 위한 길이다.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용산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가면서 총선을 치를 훌륭한 분들이 있다. 지금 지도부는 태생의 한계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도장 들고 나르샤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정권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이다. 모두 심각하고 냉철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파천항의 변화 없이는 총선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일단 지금 방금 전에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가 탑 넘버 원, 넘버 투만 빼놓고 다 사퇴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바로 그 이전에 SNS에서는요, 본인이 당 대표하면서 책임 정치를 차원에서 2번이나 물러난 내용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보선 참패는 전적으로 당이 잘못한 거다. 대통령실 화살을 돌리는 거, 이거는 책임 회피다. 그렇게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당과 나라에도 큰 해가 된다. 책임질 사람들이 사퇴하고 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아무도 공천 때문에 말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고 있어서 내가 대신 한다.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당 지도부가 사퇴하기 전의 일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조건적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 오찬 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